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IDE를 설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아두이노 IDE를 우선 우리가 다운로드를 하고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드와 이제 PC를 USB 선으로 연결하고 CH340을 사용하는 아두이노 호환보드의 경우 아두이노 호환보드를 위해서는 CH340 드라이버를 별도로 좀 설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두이노 IDE에서 이제 보드 설정, 포트 설정을 한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예제를 선택해서 얘를 업로드하고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두이노 IDE를 다운을 한번 받아보죠. 자, 여러분들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arduino.cc라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arduino.cc 이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그 메뉴가 있죠. 소프트웨어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소프트웨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해서 아두이노 IDE 1.8.16 현재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1.8.16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아마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그 후에 버전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대부분 사용을 하실 거니까 윈도우 7 and newer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맥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 맥 OS 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혹은 리눅스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여기 리눅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32비트, 64비트 혹은 ARM 계열을 쓰게 되면 ARM 계열에 대한 32, 64비트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윈도우 7 and newer 이거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윈도우스 앱에서 이제 여기 이제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셔도 상관없고 그냥 가장 편하게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그냥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윈도우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Just Download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두이노 1.8.16 버전을 우리가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다운 받아 주시고 크기가 113메가 정도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다운을 받게 되면 1분 안쪽으로 이제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느려도 1분 안쪽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100메가짜리 굉장히 좀 속도가 작은 건데 그래도 이제 금방 받죠. 113메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방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운이 다 됐으면은 이렇게 폴더를 연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것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쭉 그냥 기본적인 설치가 진행이 되면 되니까 딱히 더 선택할 것들은 없을 겁니다. 쭉 진행을 하시고요. 다 설치를 하셨으면은 이렇게 아두이노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다 설치가 된 다음에 아두이노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아두이노 1.8. 지금 제가 설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가장 최근 건 아니고 이전 거여서 약간 이제 버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두이노가 설치가 된 다음에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아두이노를 실행을 시켜 보시고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IDE. 아두이노 같은 경우 이제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시모 반지가 이 아두이노를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했을 때 이 컴파일러 자체도 이제 모든 게 다 공개가 된 거죠. 사실 아두이노가 나오기 전에 그 8비트짜리 뭐 AVR이라든지 PIC라든지 8051 같은 이런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들은 있었습니다. 이제 주로 공대 쪽에서 많이 사용됐었던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런 컴파일러들이 이런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들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컴파일러, 보통 이제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컴파일러들이 상용으로 판매되는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사용 제한이 걸려 있는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하고 싶을 때는 좀 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시모 반지가 이제 여기 아두이노를 개발하면서 사용했던 거는 GCC 컴파일러를 사용을 합니다. GCC는 완전히 오픈 소스죠.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이 컴파일러를 사용을 해서 아두이노 ID를 만들고, GCC 컴파일러와 함께 간단한 텍스트 에디터 창과 함께 이 안에서 컴파일이 되고, 실제로 아두이노가 연결돼서 이 안에서 모니터링까지, 즉 그 디버거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조금은 좀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기능은 충분한 이런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종류의 그 텍스트 에디터들이나 이제 ID를 사용을 하셨다면은 이제 뭐 다른 종류의 ID들이 많죠. 이제 파이썬 사용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파이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밖에 비주얼 스튜디오 쪽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뛰어난 이런 그 ID들을 사용을 했을 텐데, 이런 대부분의 그 ID들이 이제 공대 쪽 기반으로 사용이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들 기반으로는 기능들이 중요했어요. 디버깅하기 위한 기능들,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런 기능들을 막 추가해서 집어넣어서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집어넣었는데, 오히려 마시모 반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이 아두이노 ID가 이제 개발이 됩니다. 즉, 이 아두이노 ID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파일, 편집, 스케치 툴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고요. 요건 좀 예전 거고, 지금 나온 걸 봐도 사실 별 차이가 없죠. 1.8.13 같은 경우도 뭐 파일, 편집, 스케치, 툴, 도움말 이렇게 5개의 메뉴가 전부예요. 요 메뉴가 전부고, 요 아래쪽에 뭐 확인, 업로드, 새 파일, 열기, 저장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또 거의 안 쓰고 두 번째 업로드 이거 하나밖에 안 써요. 하다 보면 굳이 나머지 것들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시리얼 모니터 여는 버튼 이제 별도로 하나 있고 이 정도가 전부고, 화면을 봐도 뭔가 전문적인 텍스트 에디터들을 사용하다가 이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뭔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두이노를 사용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좀 함께 연동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뭐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편집은 오히려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편집은 별도의 다른 종류의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을 하고, 아두이노 ID 이 안에다가 그냥 코드를 다 집어 넣어 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그냥 아두이노를 그냥 원본 그대로 쓰는 게 저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얘를 그대로 쓸 겁니다. 별도로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종류의 에디터 사용하지 않고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기능은 조금 떨어집니다. 에디터 기능은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 얘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 메뉴 항목 있고 버튼들 있고, 여기가 이제 텍스트 편집 창이죠. 우리가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코드를 집어넣어서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상태 창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디버깅하고 정보창인데, 간단하게 한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확인을 누르면은 이게 이제 컴파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컴파일 후에 PC와
아두이노 보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USB로 컴파일된 결과 그 바이너리 파일을 그 아두이노 보드 쪽으로 넘겨주는 그 역할이고요. 자, 두 번째 걸 누르면은 컴파일과 함께 업로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별도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셈 치고요. 그냥 왼쪽에는 확인만 눌러 보겠습니다. 이걸 하면은 이제 컴파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코드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은 없죠. 그냥 비어 있는 내용이 컴파일이 될 겁니다. 컴파일이 완료가 됐고요. 아무것도 안 썼는데도 그래도 프로그램 저장 공간으로 662바이트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최대 쓸 수 있는 바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역 변수로는 9바이트를 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8183바이트의 지역 변수가 현재 남아 있는 거죠. 최대 쓸 수 있는 건 8192바이트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디버깅과 정보창이라 그랬죠. 자, 내가 이 안에 집어넣은 코드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간단한 예제를 한번 열어보면요. 여기 이제 베이직에서 조금 이따가 한번 또 열어보겠지만 블링크라는 걸 한번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열었습니다. 기존 거는 좀 닫아주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석 부분이죠. 주석 부분이고 보니까 여기 더 셋업이라는 함수가 있고 루프라는 함수가 있고 이게 전부네요. 예. 한번 주석 부분을 지우고 몇 줄 정도의 코드가 되는 건지 얘도 한 줄짜리 주석이죠. 한 줄짜리 주석 지우고 한 줄 주석 지우고 나면 요 뒤쪽에 있는 것들도 주석이니까 자, 다 지우고 나면 요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자, 조금 보기 쉽게 이렇게 좀 만들어 두면은요. 셋업이라는 함수가 있고 루프라는 함수가 있고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셋업 안에는 핀모드라는 이 함수가 또 호출이 됐고 루프 안에는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 딜레이라는 함수 두 개의 함수가 호출이 됐네요. 자, 이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해보면 확인 버튼 누르면은 컴파일이 되는 거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컴파일까지 다 된 다음 헥사 파일까지 만들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얼마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에 이제 디버깅과 정보창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문법적으로 잘못된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 컴파일을 눌렀을 때 지금 여기가 틀림없이 C 언어에서는 문법 오류가 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컴파일을 하면서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expected 해서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요런 디버깅에서의 에러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잘 보시면은 어디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버깅과 정보창이 이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포트 정보, 보드와 포트 정보인데 지금 여기는 아두이노 메가 5, 메가 2560 제가 예전에 쓰던 보드라서 그냥 그대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가 어떤 보드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드에 연결할 때 어떤 포트를 썼는지에 대한 정보가 맨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 포트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 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아두이노하고 PC를 한번 연결해 가지고 하나씩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하고 PC를 한번 연결해 볼 건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 우노도 가지고 있지만 아두이노 메가 256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가 2560에다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이전에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연결했을 때 사용했던 거고요. 우선
우선 우노 보드를 한번 우노가 아니라 이제 메가 보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래쪽 중간 정도 가면은 여기 보드라는 게 있어요. 보드라는 게 있고, 현재 여러분들은 아마 이 보드에 ESP32 이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추가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아두이노 AVR 보드 이것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제 기본 보드들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여기 아두이노 우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밑에 아두이노 메가 5, 메가 2560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가 2560 보드가 이제 저한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2560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걸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선택이 된 다음에 한 번 더 프로세서로 보시면은 아두이노 메가 2560 이거 있죠. 이거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트에 보시면은 포트 밑에 보시면 저는 지금 콤6에 연결돼 있어요. 지금 아두이노 보드하고 PC하고가 USB 선으로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연결돼 있는 포트가 하나가 보일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PC가 다른 종류의 디바이스랑 연결되어 있어서 콤포트가 둘 이상일 수도 있어요. 둘 이상이라면은 아두이노 보드에 맞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두이노 보드에 맞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툴에서 포트에 보시면은 지금 콤6하고 이제 괄호 아두이노 메가 5 메가 2560이라고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노로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찾는다 그러면 우노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우노 보드를 지금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생긴 우노 보드를 연결을 할 건데요. 이렇게 생긴 우노 보드가 어떤 거냐 그러면 아두이노 우노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보드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뭐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죠.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을 그냥 이미지로 한번 볼게요. 이미지로 해서 조금 큰 이미지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충분히 크니까 얘를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아트메가 328P라는 가장 핵심적인 CPU가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아트메가 16U2라는 이런 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품 아두이노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호환 보드들 중에서도 이 칩을 사용하는 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 보드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보드, 즉 16유트라는 이 칩이 들어있는 이 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요 16유트 이 칩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이 USB를 통해서 PC랑 연결했을 때 이 아트메가 328P라는 아두이노의 가장 핵심적인 MCU랑 연결을 시켜주는 그 칩이에요. 연결을 시켜주는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기본적인 이제 드라이버가 이 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칩 안에 들어 있다 그래야 되나? 칩 안에 들어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드라이버가 우리가 아두이노 IDE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PC에 깔리는데, 거기에 우리 PC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버가 요 칩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 칩이랑 쉽게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드라이버가 우리 PC에 현재 아두이노 IDE를 설치하는 순간 그 드라이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칩을 16유튜가 들어있는 칩을 사용하는 그런 아두이노 보드를 USB 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콤6하고 괄호 열고 아두이노 메가 5 메가 2560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괄호 열고 아두이노 혹은 지누이노 우노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게 나오면은 이제 우노 보드 거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저거 말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아두이노 우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쭉 보다 보면은 저 16유튜 칩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이런 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16유튜하고는 조금 다른 칩이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CH340이라는 마우스란다 USB 드라이버인데, 이 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칩에 대한 드라이버는 기본 아두이노 IDE를 설치할 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연결했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건데요. 얘는 이 CH340이라는 이 칩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메가 2560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16유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칩을 잡아주죠. 이렇게 잡아줘요. 요 콤6에서 아두이노 메가 5 메가 256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데, CH340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CH340은 그게 안 돼서 CH340을 위한 별도의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CH340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CH340 드라이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는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초창기에는 이거를 좀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CH340 치면은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 쭉 나올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electoid.tstory.com 들어가셔서 328번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CH340 드라이버 2020년도에 올려놓은 건데요. 윈도우용하고 맥용 둘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제 맥용인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윈도우용인 거죠. 그래서 CH340 혹은 CH341 드라이버니까 얘를 선택을 하셔서 다운을 받으시고, 다운이 된 다음에 이 폴더를 여시고요. 이거거든요. 얘를 압축을 푼 다음에, 자, 이렇게 압축이 풀렸으면은 이 자리에 들어가시면 셋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셋업을 선택을 해서 얘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셋업 파일이 설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치가 끝난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거라든지 바뀐 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뭘 설치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거를 설치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 아두이노 우노 호환 보드 CH340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좀 저렴한 보드를 우리 PC에 연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CH340이라는 이 칩하고 연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해 주는 거예요. 즉 PC에 설치된 이 프로그램은 이거 자체로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언제 기능을 하냐 그러면 USB 선을 이용해서 지금 보이는 이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했을 때만 필요한 건데, 연결했을 때만 얘가 작동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갑자기 뭐 화면에 뭐가 뜨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컴퓨터하고 아두이노 보드를 USB로 연결한 다음에 컴퓨터 쪽에서 시리얼 통신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열면 그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 아두이노 보드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스톨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얘가 쭉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다시 인스톨이 되진 않네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얘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를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툴에 보시면은 아두이노 우노인데 포트는 현재 비활성화 상태죠. 제가 지금 메가보드에 꽂혀 있던 USB 선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연결이 되고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 포트가 새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콤5라는 포트가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포트를 찾은 거예요. 즉 이 아두이노 보드하고 PC하고 연결하는데 PC 쪽에서 콤5라는 통신 포트를 열어서 얘랑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걸 연결해 줄 때 방금 우리가 설치했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CH340용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연결이 된 거죠. 만약에 CH340을 그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얘가 계속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회색으로 비활성화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내가 아두이노 ID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USB로 연결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 포트가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CH340을 설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꼭 염두해 주시고 CH340 드라이버 얘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아두이노 우노라든지 메가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하나도 안 떠요. 그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CH340 같은 경우 아두이노에서 공식적으로 아두이노 ID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섬세한 것들은 좀 없어집니다. 대신에 이 보드가 좀 싸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얘를 두 번째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툴에서 보드 아두이노 우노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툴에서 포트를 콤5 연결되어 있는 걸로 연결해 주시고 자, 이러면은 기본적인 연결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업로드 클릭해 주시면은 요 내용을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저 내용을 컴파일한 다음에 컴파일이 다 끝나면은 업로드를 시작을 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거죠. 업로드가 완료가 됐으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제 깜빡이는 거 1초에 한 번씩 깜빡이게. 지금 여기 코드의 이름이 이제 블링크고 1초에 한 번씩 깜빡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아두이노 우노 보드하고 PC를 연결을 해봤습니다. 연결을 하고 PC 쪽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자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파일에서 예제를 선택을 하고 여기 01 베이직에서 블링크를 선택을 하시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예제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베이직에서 블링크 선택하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 1초에 한 번씩 LED가 깜빡이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가 나올 거고 이 코드가 나온 다음에 얘를 우리가 확인, 업로드, 뭐 시리얼 모니터 있는데 지금은 확인이나 시리얼 모니터는 필요 없고 그냥 업로드만 누르시면 돼요. 업로드만 누르시면은 첫 번째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된 결과를 USB 선을 통해서 PC 쪽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옮겨줍니다. 이게 이제 업로드예요. 그래서 PC 쪽에서 얘를 컴파일을 하는 거죠. PC에서 아두이노용 실행 파일을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통 컴파일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크로스 컴파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제 기종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아두이노에서 작동될 수 있는 헥사 코드 혹은 바이너리 코드인데 얘를 PC 쪽에서 컴파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컴파일러들을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두이노 쪽으로 이제 값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자, 여기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요. 우리 PC가 있죠. 이제 PC 쪽에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USB 선을 통해서 아두이노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한번 넣으면은 아두이노 쪽에 이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 USB 선을 뽑아도 상관없겠죠. 한번 코드가 아두이노로 들어가면서 CH340을 통해서 USB 선을 통해서 아두이노에 있는 이제 아트메가 328P라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들어있는 플래시 메모리 안에 코드가 기록이 된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원을 끊어도 이 아두이노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는 언제 작동이 되냐 그러면 여기에 전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5V짜리 전기만 들어가면, 혹은 이제 여기 보이다시피 꼭 5V가 아니더라도 이 DC 잭을 통해서 7V에서 12V 사이에 있는 전원이 들어가면, 7에서 12V 사이에 있는 전원이 들어가면 얘는 그냥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USB를 통해서 5V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전기만 들어가면 아두이노는 계속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아래쪽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브레드보드라고 말하는 빵판이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다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전자회로들을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이번엔 안 할 겁니다. 간단하게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렇게 모터를 구동시키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출력이죠. 아두이노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외부로 신호를 보내는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로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는 불을 켠다거나 소리를 내게 한다거나, 혹은 물을 튼다거나, 혹은 모터를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출력에 해당되는 거죠. 즉 PC 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출력은 이제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할 때 그 표준 출력은 보통은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으로 나가는 걸 의미를 합니다. 보통은. 근데 아두이노는 그런 게 없어요. 아두이노는 표준 입출력이 없어요. 키보드가 달릴 수 없고 여기에 모니터가 달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GPIO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입출력이에요. 일반적인 입출력. 그래서 출력으로 모터를 구동시킨다거나 뭐 소리를 낸다거나 부저를 통해서, 아니면 LED를 통해서 불을 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입력으로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스위치 입력을 받거나 뭐 레버나 슬라이더 같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인풋들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발판 위에 올라왔을 때 여기에 압력 센서를 둬 가지고 밟았을 때 이 압력 값이 아두이노 쪽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입력 장치들이 또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센서라고 얘기를 해요. 입력 쪽에 해당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센서로 얘기를 하고요. 출력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 액추에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두이노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됩니다. 자, 이때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디지털 입력과 출력에 대한 걸 또 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위쪽에 있는 이 그래프하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하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스위치를 누르는 건데, 이제 어떤 스위치를 눌렀을 때,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제 뭐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깃줄이 쭉 가는 거고요. 전깃줄이 가는 거고, 전깃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스프링 같은 걸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스프링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뒀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여기를 꾹 누르게 되면은 얘가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휘어져서 여기에 닿겠죠. 자, 닿으면은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천천히 이 과정을 보면은 여기에 닿는 부분이 있고 위에서부터 눌러서 내려올 때 요 사이 요 간격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가 아주 딱 만나는 순간, 이렇게 만나는 순간, 만나는 이 순간에 대해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짧은 0.1초도 아니고 0.01초 정도 되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붙었다가 그 다음 순간엔 얘가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가 그 다음 순간엔 다시 붙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반복이 돼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이제 완전하게 붙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붙게 될 건데 이게 처음 닿는 바로 그 순간에는 이런 식의 보통 이제 치터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치터링. 즉 닿았다 떨어졌다가 반복되는 아주 짧은 시간 구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그 전기가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닿는 순간에는 전기가 흐르겠죠. 이게 닿는 아주 짧은 순간에는 전기가 0V에서 5V로 이렇게 딱 흐를 거고 또 그 다음 순간에는 0V로 떨어질 거고 다시 또 닿는 순간에는 5V 그 다음에는 0V 또 5V 0V 요게 좀 몇 번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좀 길어지겠죠. 이렇게 길어지고 완전히 붙게 되는 거. 그래서 요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스위치들은 이 구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혹은 아예 없으면 제일 좋고 아예 없게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 구간이 적게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비싼 스위치일수록 이런 스프링이라든지 기계 장치를 통해서 이런 치터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비싼 스위치일수록. 그런데 저렴한 스위치, 싼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그 키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스위치들이 있는데 그 스위치들은 그 40원, 50원 이렇게 좀 저렴한 스위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위치들을 썼을 때는 이런 치터링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여기는 떨어졌다 붙었다니까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스위치가 온오프 상태로 이걸 읽도록 해버리면 이게 온이었다가 오프였다가 온이었다가 오프였다가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버튼을 누른 거랑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위치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방에 있는 이제 극장이나 어떤 상영관이나 혹은 운동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재기 위해서 이제 딸깍딸깍 그 스위치를 했는데 얘를 한 번 누를 때마다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누를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20에서 30씩 이렇게 막 증가를 해버린다. 그럼 그 스위치는 못 쓰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첫 번째로 좋은 스위치를 쓰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치터링 현상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짜서 놓거나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걸 좀 설명을 했고요. 디지털 입력과 출력은 그래서 1과 0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1은 전기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5V라는 전기가 흐르는 거.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전기가 흐르는 상태 1인 거고 0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얘를 온과 오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아두이노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게 5V가 돼요. 5V. 자, 모든 아두이노도 아니고 사실은 우노
우노나 아니면 메가 2560. 자, 요 정도에 대해서는 5V가 사용이 됩니다. 그거 말고 아두이노의 듀에라든지 DUE, 듀에라든지 그 밖에 이제 아두이노 IoT라든지 그 다음에 3.3V를 사용하는 그런 아두이노 보드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이쪽 3.3V를 쓰는 게 있고 5V를 쓰는 게 있는데 메가 2560하고 우노 같은 경우는 5V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5V라고 써놨어요. 우리는 메가 2560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이제 함수들을 좀 볼 건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함수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핀 모드라는 함수가 있죠. 이 핀 모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아두이노에서 가장 간단한 1초에 한 번씩 LED가 깜빡이게 해주는 그 코드였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함수 첫 번째 핀 모드 이걸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디지털 라이트라는 게 있죠. 요걸 볼 거고요. 디지털 라이트. 그 다음에 딜레이. 얘네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가 있으니까 라이트의 반대에 리드도 있겠죠. 디지털 리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핀 모드 앞에는 핀 번호가 들어가고요. 뒤쪽에는 모드가 들어가요. 그 핀에서 여기 보면은 인풋을 쓸 건지 아웃풋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아두이노 보드가 있잖아요. 이 아두이노 보드가 있는데 각각의 요 핀 번호들이 있죠. 뭐 13번, 12번, 11번 이렇게 쭉 핀 번호들인데 얘네들을 제가 포트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밸브처럼 우리가 수도 밸브처럼 이거를 열어서 안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얘는 출력이 되는 거고 혹은 이 포트를 입력용으로 써서 외부에 있는 전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외부에 있는 전기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냥 0 또는 1이라는 그 신호를 받기 위해서 이 포트를 입력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핀 모드에서 8번 핀을 입력으로 쓰겠다. 혹은 9번 핀을 출력으로 쓰겠다. 이럴 때 핀과 모드 자리에 여기는 핀의 번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인풋 또는 아웃풋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에요. LED 빌트인이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얘는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13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3번 핀을 출력용으로 쓰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13번 핀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디지털 리드하고 디지털 라이트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디지털 라이트를 쓸 거예요. 핀 번호 역시 똑같이 핀 번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는 하이 또는 로우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이가 들어가면은 1이 들어가는 거고요. 로우가 들어가면은 0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이는 온인 거고 로우는 오프인 거죠. 즉 얘는 이 핀으로 5V를 보내주겠다는 거고 로우는 0V를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LED 빌트인이 13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 아두이노 우노에서 보드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보드 안에 끼워져 있는 이 LED는 13번 포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 LED 빌트인 대신에 13을 넣는 것은 완전히 동일한 거고요. 자, 여기서 핀 모드에서 13번 핀을 출력으로 쓰겠다라고 알려준 거고 여기 루프에서는 디지털 라이트라는 명령을 써서 13번 핀에다가 하이라는 신호를 주겠다예요. 얘는 13번 핀에다가 플러스 5V라는 전기를 내보내라라는 뜻이 돼요. 자, 디지털 라이트에서 13번에다가 로우를 주면은 13번 핀에다가 로우, 즉 0V를 내보내라라는 뜻이에요. 5V, 0V. 자, 딜레이는
딜레이는 말 그대로 지연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즉 이 9번째 줄에서 이 함수 딜레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동안 얘는 1000ms 동안 1000ms니까 1초가 되는 거겠죠. 1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계속 세고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제 아두이노 우노가 쭉 숫자를 세 가지고 정해져 있는 숫자, 즉 1000ms라는 시간이 다 갈 때까지 얘가 미리 계산되어 있는 그 숫자를 계속 세면서 그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다 간 다음에 그 다음번 명령을 실행을 하고 이게 끝난 다음에 얘는 이제 13번 핀에다가 0볼트를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초를 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리드는 여기는 없었는데 라이트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니까 여기는 핀 번호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핀에 들어가는 값이 하이인지 로우인지를 읽어서 전달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즉 외부에서 5V가 연결돼 있으면은 하이라는 값을 돌려줄 거고, 그렇지 않고 0V 그라운드에 묶여 있으면은 로우 0이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돌려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든 프로그램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거죠.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건데, 하나만 더 보면은 13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해 준 건데, 얘는 셋업이라는 함수 안에 들어있어요. 셋업이라는 함수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루프라는 함수는 여기 봤더니 13번 핀에다가 5V를 보내주고 1초 동안 쉰 다음에 다시 13번 핀에다가 0V를 써주고 1초 동안 쉬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죠. 자, 여기서 시작, 여기서 끝. 끝났는데 루프라는 함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얘는 끝난 다음에 계속 자기 자신을 반복해주는 함수예요. 루프는. 셋업은 한 번만 실행하고 끝나는 거고요. 루프는 계속 무한 반복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루프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한 다음에 다시 맨 처음으로 가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C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미 좀 알고 있을 거예요. C라는 프로그램은 main이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죠. 즉 main.c가 있어야 돼요. 자,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C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도 그러면은 main이라는 함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main이라는 함수가 없이 왜 여기는 setup이라는 함수하고 loop라는 함수만 있느냐? 이게 얼마든지 처음에 아두이노를 접할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두이노에 main이라는 함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설치를 했을 거예요. 아두이노 설치하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아두이노에 아두이노 AVR 코어 아두이노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여기 main.cpp라는 파일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이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이제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main.cpp 파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굳이 안 보더라도 여기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가 시작되고 메인 함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요 메인 함수 안에 초기화해주는 몇 가지 코드들이 있고 여기 셋업이라는 함수가 있죠. 요 셋업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셋업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for 루프 안에 얘가 무한 반복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 여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for를 사용해서 무한 반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루프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루프를 넣어놨습니다. 즉 셋업은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서 맨 처음 한 번 실행이 될 거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루프가 실행되는데 루프는 무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여기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걸리지 않는 이상,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셋업과 루프만 만들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메인 함수는 우리가 따로 만들어주지 않고 메인 함수는 이미 아두이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위아래 뭔가 좀 추가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것들은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들은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는 셋업 안에다가 처음 실행될 때 한 번만 세팅해줘야 되는 거를 집어넣어 줄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13번 핀을 출력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 한 번만 해주면 되죠. 13번 핀을 출력용으로 쓰겠다. 이거는 한 번만 프로그램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해야 되는 거. 반복해야 되는 것은 여기 루프라는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요 구조. 셋업과 루프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전원이 들어왔을 때 한 번 설정해줘야 되는 값들, 한 번 초기화해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셋업 안에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셋업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들은 이 루프라는 함수 안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O 핀 위에는 디지털 쪽, 아래는 이제 아날로그 입력들 이제 쭉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입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아래쪽에 있는 그 약간은 좀 실제 현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현실 속에서는 나오는 신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신호를 이제 여기 빨간색은 여기 샘플링 192kHz로 나온 이제 DVD 오디오에 이제 해당되는 그 신호가 되는 거고 여기 파란색은 44.1kHz CD 품질의 음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입력과 디지털 입력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 아날로그 입력은 말 그대로 현실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0과 1 사이를 무한대로 나눌 수 있는 값이에요. 0과 1 사이를 무한대로 나눌 수 있는 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나오는 신호고요. 이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얘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샘플링 간격에 따른 이제 그 값이에요. 얘를 진짜 현실 세계 속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값들을 읽어오는 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샘플링 간격이에요. 여기 샘플링 간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퀀타이제이션에서 이제 양자화라고 하죠. 내가 읽고 싶다고 해서 여기를 0이고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0과 1 사이를 무한대로 나눠서 이 사이에는 어떤 값이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디지털 시스템은 없습니다. 즉 디지털 시스템은 여기 0과 1 사이를 1000개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단계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4000개로 나눠 가지고 4000개 중에 하나의 그 정도의 그 해상도 어떤 그 퀄리티를 가지고 읽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여기 0과 1 사이를 무한대로 나눠 가지고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과 양자화 요 두 가지를 사용해서 아날로그 입력되어 있는 값을 디지털로 바꿔서 가지고 오게 돼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도 그 아날로그 값을 입력받는 게 있는데 이 아날로그 값 외부에 있는 아날로그 값을 아날로그 상태 그대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바꿔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ADC라고 부르죠.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이게 지금 아두이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두이노 안에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들어있어서 얘를 사용해서 외부에 있는 아날로그 신호값을 디지털로 바꿔서 아두이노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아날로그 입력. 해상도는 신호를 몇 개 단위로 나눌 수 있느냐?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10비트짜리 ADC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2의 10승 1024단계를 쓸 수 있어요. 1024단계니까 0부터 시작하면은 0부터 1023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즉
5V를 0V에서 5V까지를 1024로 나누면은 4.8mV가 돼요. 즉 4.8mV 정도의 오차가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읽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정도의 해상도. 요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이 정도의 리솔루션을 가지고 아두이노는 그 외부에 있는 신호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즉 이거보다 낮으면은 그거는 구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즉 뭐 3.12V하고 3.13V하고 이거는 이제 찾을 수 있겠지만 뭐 이를테면은 14.8V하고 13.8V, 14.8V, 13.8V 요 두 개는 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1mV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차이가 4.8mV 이상이 돼야만 두 가지를 다른 걸로 분해해서 분리해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요 안에 들어가면은 못 찾는 거죠. 차이점을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 그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인데 아날로그 출력은 없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아날로그 출력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아날로그 출력이 아니라 아날로그처럼 출력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날로그처럼. 그래서 우리가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는 게 있는 것처럼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DAC도 있어요. DAC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는 없습니다. DAC는 아두이노는 없고요. 대신에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PWM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Pulse Width Modulation이라는 그 방법인데 요거는 요 뒤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4% 정도의 밝기로 이제 LED를 켠다거나 100%의 밝기로 LED를 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랑 조금 틀려요. 자 보면은 이제 PWM 출력할 수 있는 요 핀들이 대충 요 정도 있고요. 아두이노 우노에는 아두이노 메가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날로그 출력 방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여기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PWM으로 출력하는 거 함수가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씁니다. 아두이노에는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핀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핀 번호는 내가 원한다고 아무 핀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3번, 12번 이런 건 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고 아날로그 출력이 가능한 9번, 10번, 11번, 5번, 6번, 3번 요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이렇게 6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9번 쓰는 거는 괜찮죠. 근데 8번을 쓰면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8번은 아날로그 라이트 PWM 출력이 가능하지 않은 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핀 번호, PWM이 가능한 핀 번호 써주고 뒤에다가 밸류를 써주는데 이 밸류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1024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0부터 1023까지. 그 단계에 맞춰서 이 값을 써주면은 0일 때는 0V가 되는 거고 1023일 때는 5V가 되는 건데 정확하게는 0V, 5V라기보다는 요 사이 어떤 주기 t 사이에서 5V가 가는 구간하고 0V가 가는 구간을 나누어서 출력을 해줘요. 즉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192가 되면은 이제 혹은 128이 되면 64가 되면 단계는 0에서 255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 0에서 제가 실수했네요. 1023이 아니라 0에서 255까지 가네요. 0에서 255까지 총 256단계죠. 8비트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8비트를 사용한 이제 0에서 255까지니까 이 자리에 0이 들어가면은 여기 비어 있는 공간 0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0%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255가 되면은 1로 되어 있는 것, 즉 5V가 가는 게 10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사이를 0에서 255 사이에 있는 적당한 값, 이를테면은 절반 되는 127 정도를 집어넣어주면은 127이나 128을 넣어주면은 50대 50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요 사이를 1ms가 되는 요 사이를 50%는 5V라는 전기가 흘러주고 나머지 50%는 0V가 흘러주고 요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요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의 밝기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는 192가 들어가면은 75% 동안 즉 4분의 3이 불이 켜지고 4분의 1이 불이 꺼지는 요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LED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는 75% 정도 될 거고 얘는 뭐 25%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리얼 통신 쪽 한번 더 보면은요. 시리얼 통신은 요거는 조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